안녕하세요. 소리중독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 마크 트웨인 작가의 아서왕을 만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서왕의 궁정. 주위를 둘러보니 가까운 곳에 한 젊은이가 있었다. 이 젊은이는 정신이 바른 것 같다. 복장은 역시 옛날풍이었으나 여기서는 이런 복장 쪽이 정신병 환자의 위생에는 좋을지도 모른다. 나는 틈을 보다가 다가가서 상냥하게 말을 걸었다. 여, 초면이군. 자네는 이 병원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견학이나 뭔가로 해서. 그러자 젊은이는 멍청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여, 그대는 보아하니. 과연. 좋아요, 좋아요. 당신도 환자군요. 나는 실망했다. 따로 정신이 바른 사람은 없나 하고 주의하여 보니 그럴듯한 사람이 있어 불러세웠다. 그리고 귀에 입을 대고 말했다. 여보세요, 잠깐만. 당신은 정신이 바른 것 같아서 좀 부탁합니다. 여기 원장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부탁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좀 바쁘기 때문에. 그 사나이는 요리사였다. 그리고 지금은 이야기할 사이가 없으나 틈을 봐서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하고 말하면서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그 옷은 매우 기묘하고 진귀한 물건이군요. 어디서 얻었는지 말해주세요. 아, 그렇지. 저기 오는 분은 한가한 사람입니다. 말상대로 좋을 겁니다. 사나이는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다. 한가한 사람은 갈라진 당근처럼 꼭 끼는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소년이었다. 덜렁거릴 것 같았으나 사람은 좋을 것 같다. 소년은 내 어뢰 오자 싱글거리면서 진기한 듯이 나를 보고 말했다. 나는 몸종입니다. 마중을 나왔습니다. 나를 따라오시기를. 가고 말고. 너는 참 신문기사거리가 될 만한 소년이야. 몸종입니다. 따라오시기를. 그건 황송한데. 나는 마구 화가 나서 비꼬았다. 그러나 소년은 태연스럽게 그 옷은 어디서 샀느냐, 당신은 힘이 강한가 라는 등 혼자서 짓거려대었다. 그 전부터 아는 사이인 것처럼 소탈하게 행동하며 나의 대답 따위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만 짓거리는 것이 즐거운 듯했다. 또 그것을 내가 듣거나 말거나 아무래도 좋은 듯했는데 문득 나의 귓속에 걸린 말이 있었다. 그것은 소년이 나는 513년생입니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나는 오싹 소름이 끼쳐 멈춰서서 좀 조심스러운 말투로 되물었다. 잘 들리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들려주게. 몇 년생이라고? 513년생입니다. 513년. 농담이겠지. 이봐. 나는 딴 곳 사람이고 외톨이야. 놀려대지 말고 진정으로 상대해줘.
너는 정신이 바른가? 별로 놀려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바르냐고 하는 건 좀 묻겠는데 여긴 병원이 아닌가? 즉, 정신이 돈 사람을 수용하는 것 같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쪽이 정신이 돌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로구나. 이봐, 부탁일세. 정직하게 사실을 말해주게. 여기는 어디지? 아서왕의 궁정입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또다시 물었다. 그런데 네 생각으로는 금년은 몇 년이지? 기원 528년 6월 19일입니다. 나는 아주 풀이 죽고 말았다. 어떻게 되었다고 해도 지금 눈을 뜨고 있으며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인 모양이다. 세월이 되돌아가고 있다. 왜 1300년이나 틀리는 것일까? 이제 친구와도 만나지 못한다.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 앞으로 1300년이 지나지 않으면 친구는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때 나는 어떤 일을 생각해냈다. 지금이 6세기라고 하면 그 전반에 한번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상으로 알고 있다. 그 일식은 528년에 6월 21일 12시 3분이 지나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틀 동안 참아서 개기일식이 있으면 소년이 말한 것은 정말이며 개기일식이 없으면 소년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코니티컷 태생의 현실적인 양키이다. 사소한 일을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만약에 내가 미치광이 불악 속에 포로로 잡혀있다 해도 좋다. 나는 여기서 두목이 되어보자. 한 번에 하나의 일을, 예를 들어 그것이 시시한 것일지라도 힘껏 활용해라. 그것이 나의 신조이다. 만약에 지금이 6세기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나는 19세기의 문명문화 시대의 인간이다. 3개월 이내에 이 나라의 두목이 되어 보여주어야 한다. 내 머리는 6세기의 인간보다 13세기나 진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되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자 나는 오히려 유쾌해졌다. 이제는 우물쭈물하지 않겠다. 이봐, 클라렌스. 네 이름은 그렇지. 지장이 없다면 나에게 좀 가르쳐주지 않겠어? 나를 여기 끌고 온 사람은 뭐라고 하지? 나와 귀하의 군주에 대해서. 그분이야말로 아서왕의 친형제로서 가신들의 우두머리인 기사 K경입니다. 그래, K경이라고. 그럼 무엇이든지 더 이야기해줘. 그러자 소녀는 그렇다면 내게 맡기라는 듯이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년의 이야기에 의하면 나는 K경의 포로이며 지하의 감옥에 넣어질 모양이다. 그렇게 되면 몸이 아주 지쳐버리면 몰라도 친구나 누가 대금을 내놓지 않는 이상 거의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한 채로 버려지게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지금쯤은 궁정의 큰 홀에서 식사가 끝난 때이며 이제 얼마 후에는 술자리가 시작된다. 그때 나는 거기 끌려나가 K경이 나를 포로로 한 자랑을 한바탕 연설하는 모양을 보게 된다. 꽤 허풍도 칠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좋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말 분한 일이다. 그리고 구경을 시킨 다음 다시 지하 감옥으로, 이런 순서가 되는 모양이다. 그러나 내가 지하 감옥에 가서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화가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친구에게 전할 일.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나는 고맙다고 했다. 그때 하인이 클라렌스와 나를 부르러 왔다. 나는 클라렌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훌륭하고 큰 홀이었다. 높은 천장에 깃발이 많이 드리워져 있다. 저녁 때의 아름다운 하늘 같았다. 홀의 좌우에는 일단 높은 돌로 만든 주랑이 있고, 한쪽에는 음악대, 또 한쪽에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게 차린 귀부인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홀의 벽 앞에는 갑옷과 투구 차림의 병사들이 창과 도끼만의 무기를 귀중하게 들고 엄숙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큰 홀의 한가운데에는 세상의 원탁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떡갈나무로 된 둥근 테이블이 있었다. 그것을 둘러싸고 많은 기사들이 굉장히 화려한 차림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모두들 새털 장식이 붙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왕과 말을 주고받을 때에는 모자를 조금 위로 올렸다. 그것이 존중을 나타내는 표적이었다. 이것이 옛 이야기에 나오는 유명한 원탁 기사의 얼굴들일 것이다. 무용에 뛰어나고 예의가 바르고 라고 칭찬하고 축혀 올려온 이 기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이건 참 어이가 없어서 참으로 얘기들 같은 이야기들을 짓거리고 있지 않는가. 큰 거짓말쟁이의 허풍쟁이다. 게다가 전응이다. 바보들의 모임이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또 탐복하여 얼굴을 굳히고 큰 허풍을 신중히 듣고 있다. 그것은 또 천진난만했으나 이야기 내용은 어느 것이나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다. 끌려 나온 포로는 나뿐 아니라 20명 이상이나 되었다. 가엾은 사람들, 그 거의가 상처를 입었거나 불구가 되어 머리칼도 얼굴도 더러워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매우 잔혹한 벌을 받은 것임에 틀림없다. 포로들은 아픔의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굶주리고 지쳐 있었다. 물을 주거나 간호를 해주는 사람도 없이 포로들은 방치되고 있었다. 그래도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돌처럼 참고 있었다. 제기랄, 기사라고 우쭐대고 있기는 해도 놈들은 하얀 얼굴을 한
토인의 값어치밖에 못 되는 놈들이다. 지금까지 소리 중독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